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한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AI 의료기기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시세가 급등했던 종목 군단들 자리하고 있는데 삼성 메디슨이 소니오를 품었다고 하죠. 관련해서 의료 AI 기기 주들 지금 계속 살펴봐야 될지 여쭐게요.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삼성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서의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한참 AI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좋을 때 뭐 루닛이나 뭐 JLK, 뷰노 같은 종목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다음부터는 일정 부분에서의 이제 성장 기조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4분기 역대급 이런 이제 좀 재계약 흐름들이 좀 넘어가게 되면서 단기적인 좀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삼성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런 AI 의료기기 쪽에 대한 성장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센티적으로 일단 좀 큰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라인에서까지의 좀 반등 기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실적 부분에서의 개선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지죠. 기본적으로 이런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 사실 실적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성장폭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성장성에 맞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시간적인 흐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선반영해서 주가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재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의 이제 메디슨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수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많이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스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의 이런 수출 기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또 단기간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된 건 맞고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셨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독보적이었던 건 클래시스. 실적도 정말 좋았고 주가도 진짜 큰 형님답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클래시스 발맞춰서 다른 종목들도 키 맞추기 나와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국내 쪽에서는 이제 소모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전율이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 뭐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사실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그리고 브라질 향이 한 25%, 나머지가 뭐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좀 대만이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진출하는 침투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그 시장을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향만으로도 충분히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에 브라질 쪽에 실퍼맥스를 인증을 받았고 3월에 중국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3위 안에 들어있는 시장을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도 비올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1분기 기대감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비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분기, 3분기만 보더라도 과연 중국과 브라질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냐에 따라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선 클래시스와 비올이 이런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몽페카 같은 회사들도 추후에 그런 관련 인증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키 맞추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클래시스와 비올과 같은 회사들이 당분간은 이쪽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클래시스, 비올 중에 어딜까요? 현 시점 진입은 클래시스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클래시스는 충분히 눌림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2분기,
2분기, 3분기에 기대되는 게 비올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아닌가. 클래시스와 애초에 지금 매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비올이 성장률 자체가 더 커지는 부분이 2분기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비올 말씀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바라보세요? 제 마음속의 토픽은 클래시스인데 주가가 많이 네. 올랐으니까 이제 그 후발주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이제 비올과 클래시스가 업종 내 대장주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좀 종목군들을 선도를 하는 게 맞는데 형님이 가면 원래 아우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뭐 한 10개, 20개가 된다면 그런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지만 사실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도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이시스 메디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번에 40%를 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구독 경제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24년까지 꾸준히 좀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제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들 이런 기조가 제이시스 메디칼에서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 직전 고점도 뚫어줬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직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상방이 한 14에서 15%, 그 다음에 이전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좋았던 그 시기까지 본다면 상방 여력이 30%가 넘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대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기대감들 또 수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간다면 상방룸으로 본다면 또 충분히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탑픽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천연가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천연가스주들이 주목도가 좀 높았는데 이제 AI 붐 수혜주로서 원자력이 아니라 천연가스 봐야 된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대체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천연가스주 지금 봐야 될 때일까요?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서 만약에 수소로 추출을 해서 이제 산소로 이제 반응하는 걸 이제 향후에 이런 관련된 SOFC 관련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전력기기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전선주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향후에 대체주로서에 대한 반응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아마 새벽에 블룸에너지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실제적으로 이런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법안이나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컨콜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한 6월 달에 이와 관련된 분산 에너지 관련된 법안이 좀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새로운 전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실제로 블룸에너지와 합작 법인을 만든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시장이 선점할 수 있느냐가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대한 테마가 이제부터 좀 시작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소 관련주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적극적으로 그럼 공략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좀 지켜보자. 조금 전 지켜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대장주가 전력기기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대체제로서 과연 얼마만큼 효능이 나올지는 조금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다. 그쪽이 대장이다 말씀 주셨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천연가스도 궁금한데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뭐 원체 계속 가서 이거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싶었던 게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찐 보유자들의 영역일 것 같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뭐 주가의 위치만 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HD현대 일렉트릭의 PER 수준을 보면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과 이제야 좀 유사한 수준으로 겨우 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싼 기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전력 인프라 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직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이것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노후 변압기들이나 이런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까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3배가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확장되는 그 캐파 자체가 5배 이상이 더 추가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중국에서의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되지만 25년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25년부터는 사실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프라 전력들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뭐 전반적으로 한 14개 정도의 국가에서의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배제하는 부분에서 전력망을 또 설치를 하려면 단연 변압기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선 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업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와 송전이 먼저 설치가 되고 전선 쪽은 한 1년 정도에서 1.5년 정도가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압기가 움직이면 전선이 같이 쫓아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나 전선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이 같이 엮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25년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전기 만들면 또 변압기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설치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산업적으로 성장이 끝난 것인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다 보면 눌림목도 나오고 하겠지만 산업에 대한 성장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아직 갈 길 멀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원체 열려있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슈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이긴 한데 중요할 것 같아서요. 삼성이 자율주행 손 떼고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 체크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 먼저 여쭐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로봇주들 이제 다시 한번 흐름 올라탈까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 테슬라의 뭐 사기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라이다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라이더 레이저망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뭐 이제 우리 자국 내에서의 좀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 쪽에서의 이슈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슈는 될 건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라이다 부분과 위성 쪽, 이제 적외도 위성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삼성이 로봇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출산 부분이나 또 이제 인건비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자동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많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또 AI 쪽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럼 또 이제 도돌이표로 또 반도체로 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이런 로봇 이슈를 로봇에만 너무 국한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까지 좀 확장해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흐름도 AI 쪽이 굉장히 강할 때 로봇주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 이슈가 부각이 됐으니까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이제 좀 뒤에 형님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발 로봇을 만드는 뭐 임타스부터 시작해서 또 연관된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봇주까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로봇주들 시간외에서 뜨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지만은 어제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이 물론 생각보다 안 나왔죠. 사실 금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가 있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작년 한 12월부터 북미 판매 채널에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굉장히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실적만을 봤을 때는 하반기 때부터 바뀔 수 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도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변화, 물론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좀 고용
지표에 대한 둔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로봇주도 구도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매크로 변수는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어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남은 그 금요일 잘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네, 뭐 사실 그동안 이제 닐 카시카라랑 아니면은 이제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매파적인 발언을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관련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CPI 결과만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매파적인 발언한 총재 같은 경우도 결국 데이터를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4월달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그동안 계절적에 대한 이슈 요인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관련된 CPI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의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들어봤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번 주 남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멘트들이 나올 때마다 좀 들썩거리긴 하는데 금일 좀 특장점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시장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무난한 시장이 흘러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좀 선물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한 4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다시 또 새로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온다면 어제 이탈됐었던 수급들이 빠르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이 일부 조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또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거래를 강했었던 산업군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이제 브라질에 대한 홍수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관세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명확한 쪽 안에서의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산업군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후보군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안에서 수급 쏠리는 쪽에서의 좀 매매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